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해온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 옹일환입니다. 자, 요즘 어머님들, 아버님들 뉴스를 보시다 보면 물리 실생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AI,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챗 GPT라고 해서 아마 이런 것들 아직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보면 흔히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가 5년 후, 10년 후 미래에는 기존에 있던 상당수 우리 인력이 담당하는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직업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인간이 담당하던 직업들은 AI나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된 상태로 대체가 되고 그 외에 별도의 새로운 또 어떤 직업군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하지만 이런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그러면 그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사회에 진출하게 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 과정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바뀌는 사회의 흐름에서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해야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 대학 입시에도 아무래도 이런 사회 흐름에 맞춰가지고 특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아니면 그 요구하는 어떤 그 신입생의 어떤 인재상 이런 부분도 이제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공부를 시켜야 되고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은 대부분 다 또 저희 어떤 예측의 한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요. 어떤 제가 특별하게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서 어떤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흘러가는 뉴스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아니면 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학생들 지도하면서 어떤 흐름, 이 흐름에 맞춰서 어떤 과목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목들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는데요. 아마 이런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여튼 아무튼 이 정도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면 오늘 주제였던 배경이 된다 할까요? 일단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한참 진행 중에 있죠. 특히 이제 보면 AI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직업군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많죠. 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오늘 그 영상의 주제가 저희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AI 변화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로봇의 어떤 우리 실생활이나 산업에 적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튼 오늘의 화두로서 이 한참 지금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AI하고 로봇과 우리 블록체인 같은 것도 있죠. 얘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사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직업군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입시에서는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시행이 되는데요. 자,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 때 보면 저희 때 우리 대학 다닐 때 우리 부모님들이나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보통 이제 140학점을 4년 동안 140학점을 취득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였죠. 물론 그렇다고 140학점을 일찍 취득했다고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냐면 일정 학점을 제시된 학점을 충족을 다 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꼭 다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는 건데요. 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 특히 이제 보면 우리 대학에서 보통 보면 그 학생이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을 선택하듯이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학생이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해외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히 IB라든지 A랩이라든지 AP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IB라든지 A레벨, AP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과목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해외에 있는 제외한국학교, 한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구성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가 좀 공부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해외에 있는 학교에 공부하고 학생들 상당수는 특히 국제학교라든지 뭐 제한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적용이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국내 입시에서 이게 도입된다 해서 어떤 재국민 특별 전형에서 어떤 큰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보긴 힘든데요. 그래도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건 국내 대학에서 입시를 담당하는 우리 입학하정관분들이 주로 어떻게 보면 검토하고 평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국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보면 고교학점제 상태에서 공부한 어떤 그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공부한 학생들의 어떤 성적들을 평가하는 위주로 거기에 맞춰서 그걸 중심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대학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발생하는 시각들이 있겠죠.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우리 재국민 특별 전형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아마 이제 무엇보다도 간단하게 보자면 선택 과목의 중요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서 공부했는가라는 부분. 이게 사실 IB나 A레벨에서는 굉장히 AP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특히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 가지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의 중요한 요소가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평가 요소 중에 하나죠.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좀 더 강화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과목의 선택.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했는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요 국내 고등학교 입시에서 국내 대학 입시에서 이 고교학점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착이 되게 되면 아마 대학 입시에서 이루어질 어떤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지금 당장 우리 지금 11학년, 12학년, 그러니까 특히 올해 이제 입시를 보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 이미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현재 자녀분이 초등학생이나 특히 중학생 정도. 그러니까 오늘 썸네일 제목일 수도 5년 뒤라고 했죠. 5년일 수도 있고 10년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들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좀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더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영상에서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4차 산업혁명 변화로 인해서 어떤 직업군의 변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중요하게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들, 이 분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자녀가 결국 사회에 진출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분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주요한 산업 분야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이제 보면 일단 집중적인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산업들이 정착해가지고 어떤 매출 올린다거나 실제 막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라는 게 있고 아직은 이게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자리가 막 창출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라든지 대기업들이 어떤 큰 거대 자본들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분야가 얼마 안 있어서 사회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러한 산업 분야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중심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런 분야가 지금 보시면 이제 AI라는 부분, 그다음 로봇,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및 제약,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웹툰 이게 문화 콘텐츠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물론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많은 드라마들이 이 웹툰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이제 많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만화 영화계에도 이제 한국 웹툰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차용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게임 그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맞죠? 중점을 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성장하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겠죠. 그 외에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그 다음에 스마트팜이라는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외에도 많이 있을 건데요. 그래도 크게 이제 이런 분야들이 어떤 산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만큼은 굉장히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다라는 부분을 먼저 배경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페이지 준비됐고요. 뭐 이외에도 아무래도 이제 보면 그냥 사실 이제 이미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 있죠. 이미 대학 입시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의대 약대는 뭐 이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뜨거운 사회권 학생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조금 학업력이 좋은 친구들이 흔히 말했을 때 인재들이 너무 집중이 돼서 사회 문제가 될 만큼 이런 몰리고 있는 분야. 이게 아마 이제 보면 그게 제약 바이오였던 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이런 추세 때문에 지금 보면 이공계에서도 특히 컴퓨터 과학, 뭐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사회과 학생들이 그 지원하는 빈도나 어떤 그 경쟁률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 변화의 어떤 흐름에 부합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추세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면 제 개인적으로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아마 이제 보면 주도하는 그런 산업 분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는 그러면 대학 입시에서 이런 분야들이 그 중요성을 갖추고 있을 때 어떤 과목들이 좀 중점되는 과목이 있겠는가에 대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영어보다는 국어라는 타이틀을 준비했는데요. 영어라는 게 지금까지 특립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어죠. 물론 이제 영어라는 부분이 과목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 언어로서, 공통 언어로서 뭐 컴퓨터라든 바이오라든 뭐라든 모든 전 세계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뭐 영어의 중요성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갑자기 확 쇠퇴한다거나 뭐 불필요해진다거나 그럴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건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 AI를 활용한 통번역 서비스가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챗 GPT를 활용해서 저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 한번 테스팅 해봤는데요. 정말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고, 하면 전문 번역가가 번역했을 정도의 느낌을 줄 정도로 정말 100%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굉장히 손색 없는 정도 수준까지 어떤 그런 번역이 우리 챗 GPT라든지 그 외 AI를 통해서 활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보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제가 상품명을 말하지 않겠지만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 24 제품의 AI가 보면 뭐 AI 폰이라고 얘기하죠. 거기 보면도 이제 실시간 동시통역 AI 서비스를 이렇게 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써보진 않았지만 뭐 신문에서 나온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실제로 내가 한국말로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AI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을 음성으로 이렇게 상대편에 전달하는 이런 통역 서비스까지 이게 나온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AI로 활용한 통번역 서비스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의 영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중요성은 가면 갈수록 저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 공통어로서의 어떤 영어의 위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많은 분야의 각 산업 분야의 첨단 과학 분야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거기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호로서의 언어가 영어죠. 그래서 영어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계속해서 필요할 거라 보지만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사용 능력만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 아니면 그런 사용 능력 단순한 어떤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말하고 쓰고 읽고 듣고 정도의 능력 이런 단순히 기능적 영역으로서 영어는 저는 굉장히 약해질 거라고 그런 우리가 학습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아이들이 꼭 가져야 될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나갔을 때 특히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되는 이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적용되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인지사고 능력, 인지 능력, 이런 논리적 사고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
뭐 AI가 인간을 넘을 수 없다고 하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직관 능력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서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인데요. 그러면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많은 걸 접하고 하는데 특히 제가 여러 방송에도 말씀드렸처럼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독서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주제들을,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깊이 있게 사고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논리적인 사고와 그러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아마 이제 그걸 필요한데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러면 사실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쉽게 어떻게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제일 쉽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언어가 국어잖아요. 국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AI를 통한 어떤 통번역의 어떤 자동화의 추세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지금까지 어떤 그런 단순한 언어 활용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능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 접하게 되는 많은 사회현상이 아니면 그러한 많은 자료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걸 키우기 위해서 사실 언어는 상관없는데 우리 한국인한테 제일 중요한 언어가 바로 국어잖아요. 국어. 그래서 아마 오히려 이제 국어 과목이 지금 입시에서는 필답 시험이 많이 축소되면서 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름을 확대가 된다 그러면 뭐 한국형 아이비라고 보통 요즘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한국형 아이비라고 해서 뭐 아이비니까 영어로 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형 아이비라는 말도 있듯이 그냥 교육이나 어떤 대학 입시 시험 형태가 아이비 어떤 방식을 도입한다는 뭐 정해진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거기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겠죠. 국어로 이제 활용해서 그 모든 과정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한국형 아이비라는 말도 뭐 붙이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한 한국에서 생활하겠다 마음먹은 학생이나 그러면 우리 모국어인 국어에 대한 어떤 그러한 학습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제 페이지 준비한 부분이 같은 이야기예요.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단순한 언어 사용력보다는 요즘 얘기하는 우리 문해력, 논리적 사고 능력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한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그래서 아마 대학에서도 그런 사회적 요구에 맞게 아마 이런 부분들 능력을 이미 지금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 한국어를 국어였던 뭐 만약에 뭐 시험 본다 그러면 우리 뭐 과거에 뭐 비문학독해라고 하는데 그 비문학독해만을 뭐 국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영어보다는 한국어라는 어떤 그런 과목의 그 입시에서 갖고 있는 파워가 더 비중이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인데요. 하지만 예 밥줄이 끊기나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감히 이제 영어 선생님이지만 제가 감히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적 소양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봤던 그 재미있던 그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번씩 가끔 보면 이제 우리 그 초등학교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열정이 많으신 분들 보면 우리 그 학생들에게 어떤 금융 활용하는 어떤 그러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보통 보면 일종의 놀이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기사나 어떤 방송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그 금융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금융을 때 우리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본 소득이라고 하죠. 그 자본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흔히 MZ라고 하는 우리 20대 학생, 20대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제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초등 과정에서부터 이제 보면 그 금융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학생이 할 수 있는 이런 관련 분야의 과목이 정규 과정으로 편입되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이미 그런 선택 과목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많다고 들었고요.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과목 중에 아마 이제 그런 중등 과목뿐만 아니라 고교 과정의 과목에서 주요 과목을 자리 잡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 특히 요즘 보면 이제 흔히 이제 융합행인제라고 얘기하는 그 많이 얘기할 때 그때 보통 많이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두는 게 이공계식만 갖고 있는 친구가 그뿐 아니라 경제학적 기본적인 그 뭐 요즘 말하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과목 선택한다 그러면 뭐 이공계식만 하니까 피직스나 뭐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만 공부한 친구뿐보다는 거기에 더해서 이코노믹스를 마이크로, 매크로 다 이제 공부한 그래서 함께 공부한 이런 친구들을 더욱더 어떻게 보면 대학에 어떻게 보면 이공계에서 좀 더 선호하는 인재라고 이제 보통 요즘 흔히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떻게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보면 예전에는 경영학을 그 공부한 분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보통 우리가 보통 그 기술자들은 어떤 과학기술을 연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구만 집중하고 그래서 R&D만 하고 어떤 생산에만 참여하는 분야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이미 이공계 출신 그 인재들이 직접 이제 보면 기업 경영까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꼭 문과가 아닌 이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에도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 기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아까 먼저 얘기했더니 뭐 금융 관련 그 지식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금융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응용의 분야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근본적 원리를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이잖아요. 이런 경제 관련된 지식을 함께 갖춰야 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뭐 그렇죠. 로봇과 AI가 우리 일자리를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어떻게 보면 단순 생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서비스는 AI나 로봇이 담당하게 되면 결국 선진 사회로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고도로 발전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는 이런 분야.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본으로 자본을 창출하는 아니면 자본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그 흐름 과정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제학 소양이 두 번째로 갖춰야 될 중요한 어떤 학문적인 배경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뭐 세 번째는 뭐 당연한 겁니다. 컴퓨터. 물론 이제 지금 한참 이제 구현하고 있는 것 중에 코딩이라는 걸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공부 많이 하고 코딩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화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요즘 보니까 코딩을 하지 않고서도 이미 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돼서 이제 코딩을 몰라도 어떤 개인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때문에 꼭 코딩이라는 부분까지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너무 할 게 많거든요. 공부할 거 한두 개 아까 말 경제학도 얘기했고 맞죠? 구공부도 있고 영어를 놓을 수도 없고 코딩까지 언제 이걸 다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튼 지금 이 보면 특히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 그러면 이제 뭐 IoT 보통 사물 인터넷 시작하죠. 이런 부분들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결국은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서 꼭 우리 아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코딩 뭐 그런 복잡한 컴퓨터 언어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원리를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 그 대한 어떤 이해 능력 그리고 이제 보면 활용 능력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조금 아무래도 약간 딜레마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뭐 핸드폰, 스마트폰, 노트북 다 준비해줬더니 아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면 처음 취지와 다르게 스마트폰으로 게임과 넷플릭스를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으로 역시 좀 더 고퀄의 환경에서 게임을 이렇게 조금 이제 부작용이 있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부작용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노트북 무조건 못 쓰게 하겠다 그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보면 이제 오늘 주제에서 벗어난 거니까 여기까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컴퓨터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는 꼭 굉장히 필요한 이건 아마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을 텐데 단순히 인식한 정도에서 앞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아이의 우리 자녀가 나중에 사회 나갈 때 사회 인출했을 때 어떤 생계의 문제가 직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분야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 반드시 갖춘 학생들을 아마 대학에서도 그런 이해를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중요한 학습 분야가 이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게 심리학인데요. 물론 저기 보면 뭐 심리학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번째 분야부터 네 번째 말씀드린 심리학 관련된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선택적인 분야로 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그 한국어, 그 모국어로서 한국어, 그리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경제 관련 지식, 그다음 세 번째 컴퓨터 관련 이해. 이 부분은 필수라고 보지만 심리학은 조금 선택적인 부분이 한데 그래도 제가 넣습니다. 왜냐면 이 분야가 저는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발전할 분야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심리학이라는 것이 문과와 이과적인 둘 다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요즘 보통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러한 보면 그 문과 이과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그러니까 문과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인과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는 그 응용되고 활용되는 분야가 매우 넓어지고 있는 게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경영학에서부터 보면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보면 이미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원리나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심리학에서 특히 인지심리학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이공계에서 특히 AI 및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휴머노이드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로봇에 이제 AI 그 지능을 이제 입힌 거죠. 그래서 우리 SF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런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이런 로봇을 개발한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 학문 분야가 인지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신경심리학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명칭인데 뭐 저도까지 전문 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고 아무튼 이런 그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우리 그 이공계에 있어서도 특히 AI라든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아까 경영학에서 이미 경영에서 마케팅 분야만 아니라 이 경제학 전반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러한 연구나 개발이나 또는 그런 부분이 적용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심리학이 아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우리 AI가 모든 걸 대체하는 건 인간은 우리가 사람 뭐 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 흔히 말했을 때 직관적인 능력, 인간의 직관 능력을 AI가 뭐 그걸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논쟁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건 우리 사람들이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색 중에 하나가 어떤 고유한 능력이 그 직관 능력이라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정확히 객관화시켜서 또 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제 아무튼 그래서 심리학이 아마 좀 더 아직은 그렇게 아주 많은 학생들이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심리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이런 추세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심리학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학습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예능인데요. 예능에 체능을 뺐는데 왜 체능을 뺐냐 체육을 무시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모든 걸 넣을 수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선택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보면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분야가 좀 넓은 아까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가장 큰 산업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웹툰이라는 거 이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그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이제 우리 메타버스는 여러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 시각적인 그래픽 디자인이 활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활용되는 이제 어떤 배경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활용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히 AI가 그 대체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 보면 그런 그 아까 말했던 직관 능력 또 이런 것들 만드는 창의 능력이 어떤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걸 선사시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그러한 직관력이나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도구가 이 미술과 음악 같은 이런 예능 과목이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좀 뭐 자녀였다 보면 꼭 나중에 미술 교육했다, 음악 교육했다 해서 뭐 미술가나 뭐
음악 관련 계통에 꼭 종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러한 관련된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어떤 그 자녀의 어떤 그런 능력을 성장시켜주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교육 학습 과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보면 이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AI나 로봇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직업이 많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보면 우리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여가 시간에 뭐 할까요? 잠만 잘까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란 거는 결국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여가 활용에 대한 어떤 욕구가 커질 거고 아마 그러면 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많지만 그걸 이제 막 당장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뭐 그걸 막 다 도입해가지고 학교에서 그걸 뭐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그걸 공부시킨다는 건 좀 아직은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기본적인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미술과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능 과목들의 어떤 그런 중요성 또한 비중이 많이 오래전에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실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입시에서 느끼는 부분도 실제로 미대 결정 학생들 수준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고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이런 분야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자녀가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이 과목 이 분야를 또 이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향후 우리 대학 입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대학 입시를 진행할 때 그러면 어떤 과목이 중요한 교과목이 되겠느냐? 저는 크게 이제 수학, 경제학, 과학, 한국어, 이제 국어겠죠. 이 네 과목을 포인트로 봤는데요. 뭐 이외에도 이제 보면 영어도 기본적인 필요합니다. 뭐 영어 아예 불필요해진다고 보진 않아요. 아무튼 이런 과목도 있다고 보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디테일한 얘기는 오늘은 너무 영상이 길었으니까 요에 관한 이야기는요. 다음에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제 이걸 한번 여기에서 좀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아마 오늘 순서를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릴 부분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늘 썸네일 보신 것 같이 5년 후에 대학 입시 5년 후가 아니라 뭐 10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그때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빠른 변화에 맞춰서 어떠한 분야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오늘 영상에서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교육부에서 어떤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거라고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저도 이제 보면 교육을 담당하고 한 일원으로서 아마 이제 우리 특히 보면 저희 자녀들도 지금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이제 이 자녀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단계인 대학 입시에 있어가지고 중고교 과정을 어떻게 보내고 대학 입시를 치를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또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리한 시간이었고요. 하여튼 아무튼 오늘 영상 내용 참고만 하시고요. 깊이 있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 요즘 보면 검색이 워낙 잘 되니까요. 구글이나 네이버 통해서 관련된 분야들 한번 시간 나실 때 어머님들 꼭 한번 우리 자녀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얼마큼 많은 또 관련 분야에 대한 그 지식이나 고민을 했는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키워드로 해서 한번 쭉 한번 검색해서 한번 공부하는 또 자녀도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보다 보면 좀 괜찮은 글들이 있거든요.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하지만 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과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편에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자녀 교육 그리고 해외에서 특히 한국 대학 입시, 아니 자녀의 사회 진출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잉글리시의 공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